터키, 나토에서 가장 비판받고 가장 독특하며 가장 독립적인 회원국, 동맹에서 가장 문제적인 이름. 이상한 점은 이 나라가 러시아에서 방공 미사일을 구매하고 푸틴과 정기적으로 협상하며 그와의 무역을 끊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컨대 동맹의 가장 큰 말썽꾼으로 취급됩니다. 그러나 에르도안은 그의 방위 산업과 트럼프와의 개인적인 관계를 활용하여 러시아의 행동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드문 인물로 두드러집니다. 그리고 2026년 7월 7일과 8일에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 개최는 그 정점입니다. 그렇다면 그 테이블에서 정확히 무엇이 논의될까요? 유출된 선언에 따르면 러시아는 공개적으로 위협으로 낙인 찍힐 것이며 훨씬 더 강력한 조치들이 뒤따를 것입니다. 그 외에도 미국은 유럽의 안보를 주로 유럽에 그리고 그 측면의 주된 부담을 터키에 넘길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나토 3.0이라고 부르는 변화가 동맹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모스크바는 전장에서 승리하기보다는 바로 이 순간에 나토가 내부에서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기를 희망하고 있다. 두 가지 질문이 모두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이 휴전의 문을 열 것인가 아니면 상황을 더욱 해결하기 어려운 혼란으로 끌고 갈 것인가? 그 두 가지 질문 아래에는 더 깊은 질문이 있습니다. 왜 터키는 나토에 그렇게 필수적이며 왜 그것이 푸틴의 러시아를 그렇게 불안하게 만드는가? 이 비디오에서 단계별로 모두 답변하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작은 요청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독립적인 지정학 및 전쟁 분석은 점점 알고리즘에 의해 제한되고 있으며 이 비디오는 보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에 단 한마디라도 남기는 것이 그 억압을 뚫고 나가는데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몇 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표를 올바르게 읽으려면 먼저 터키를 이해해야 합니다. 터키는 단순히 푸틴이 미국이나 나토의 문제와 외에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유일한 나라가 아닙니다. 또한 러시아 전투기를 격추한 유일한 나토 회원국이며 세 대륙과 4개의 전선에서 동시에 러시아에 맞서고 있는 유일한 국가입니다. 그리고 300년 동안 러시아의 가장 큰 전략적 꿈인 따뜻한 바다로의 진출을 막아온 나라입니다. 모든 것은 보스포러스 해협과 다르다넬스 해협이라는 두 개의 좁은 수로에서 시작됩니다. 이들은 흑해가 열린 바다로 나가는 유일한 관문이며 그 관문의 열쇠는 터키의 손에 있습니다. 평화 시에는 상업이 자유롭게 흐르지만 전쟁이 발발하는 순간 터키는 어떤 군함이 통과할 수 있는지 결정합니다. 러시아가 2022년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앙카라는 정확히 그렇게 했습니다. 해협을 군함에 폐쇄했습니다. 결과는? 많은 분석가들의 판단에 따르면 그 조치는 분쟁이 흑해 전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러시아는 발트해나 지중해 함대를 흑해로 증원할 수 없었습니다. 외부 세력도 전함을 그 지역으로 밀어넣을 수 없었습니다. 터키는 단 한 번의 조치로 전체 해역의 군사 균형을 얼어붙게 했고 총 한 발도 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해협을 통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전쟁은 흑해에 보이지 않는 위험, 떠다니는 기뢰를 남겼습니다. 우크라이나 해안에 설치된 일부 기뢰가 고정 장치를 벗어나 국제 해운로로 떠내려갔습니다. 단 하나의 떠다니는 기뢰가 화물선을 침몰시키거나 곡물과 에너지 경로를 며칠 동안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그 위협에 맞서 물 위에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다시 터키입니다. 터키 해군은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와 함께 세 나라 모두 나토 회원국이며 모두 흑해 연안 국가로서 이 지뢰들을 수색합니다. 전쟁이 끝나면 같은 세 나라가 우크라이나 해안에서 훨씬 더 큰 제거 작전을 수행할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흑해를 무역에 개방하고 곡물과 에너지가 흐르도록 유지하는 것은 주로 현장에서의 터키의 존재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터키는 러시아를 흑해에만 가두지 않습니다. 오늘날 터키는 3개 대륙과 4개의 별도 전선에서 동시에 러시아에 맞서는 유일한 나토 국가입니다. 첫 번째 증거는 2015년 11월에 나왔습니다. 터키는 시리아 국경에서 자국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수-24 전투기를 격추시켰습니다. 이는 나토 회원국이 러시아 전투기를 격추시킨 것은 1950년대 이후 처음이며 이는 단발적인 용기의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유럽의 첫 번째 전선 흑해. 두 번째는 유럽과 아시아의 교차로 동지중해와 시리아입니다. 터키는 아사드 반군을 지원했고 오늘날 다마스쿠스의 러시아 동맹국 아사드가 아니라 전 반군 출신이 이끄는 새로운 정부가 있습니다. 세 번째 전선은 아시아 코카서스입니다. 터키는 아제르바이잔을 지원했고 2020년에 바이락타르 드론이 러시아의 전통적인 동맹국인 아르메니아에 대항하여 전세를 뒤집었습니다.
아프리카의 네 번째 전선, 리비아. 터키의 바이락타르가 러시아가 지원하는 하프타르 군대에 맞서 트리폴리 정부를 지켰습니다. 세 대륙, 네 개의 전선, 그리고 대부분의 전장에서 균형을 바꾼 것은 터키의 기술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과거의 일이며 러시아는 자신의 강점을 더욱 날카롭게 했습니다. 전쟁은 러시아에게 어려운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를 진정으로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터키의 방위 산업에서의 조용한 혁명과 동맹에 대한 전방위적인 기여입니다. 그 부상의 상징은 단 하나의 이름, 바이락타르입니다. 리비아, 나고르노카라바흐, 그리고 가장 두드러지게는 우크라이나에서 전투를 통해 입증된 이 드론들은 30개국 이상에 수출되었으며 터키는 이제 단순히 드론을 판매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자국산 5세대 전투기 KA는 올해 첫 비행을 준비 중이며 인도네시아는 이미 48대의 항공기에 서명했습니다. 이 부상의 심각성을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답을 찾으려면 2026년 5월을 주목하세요. 벨기에의 마틸드 왕비가 14년 만에 가장 큰 벨기에 경제 사절단과 함께 터키에 도착했습니다. 400명 이상의 사업가, 5명의 장관, 약 500명의 인파, 그리고 그녀의 첫 번째 방문지는 궁전도, 박물관도 아닌 이스탄불의 바이카르 기술센터, 바이락타르와 KAA의 제작자입니다. 여왕은 에르도안의 사위이기도 한 셀축 바이락타르로부터 직접 브리핑을 받고 생산 라인을 둘러보았으며 기프트로 키즈렐마 드론의 축소 모형을 받았습니다. 셀축 바이락타르는 그녀에게 드론은 가장 큰 억제력 중 하나입니다. 충분히 생산하면 아무도 공격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때 서방이 꾸짖었던 나라의 방위 산업에 대해 이제 유럽의 여왕이 브리핑을 받으러 옵니다. 숫자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바이카르가 전 세계 드론 수출 시장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터키의 총 점유율은 65%입니다. 그리고 이 산업은 이제 나토 동맹국에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터키로부터 바이락타르를 위한 전자전 시스템을 4억 1천만 달러어치 구매했으며 이는 나토 회원국에 대한 첫 번째 판매입니다. 우크라이나와의 관계는 양방향으로 이루어집니다. 터키는 2022년 침공 이전에 서방 국가들이 치명적인 무기를 제공하지 않을 때 우크라이나에 바이락타르를 전달했습니다. 대신 오늘날 우크라이나는 터키의 전투기와 드론을 위한 엔진을 제작하고 있으며 터키의 크슬엘마 드론은 우크라이나의 심장을 가진 터키의 새라고 불립니다. 푸틴을 불안하게 만든 또 다른 순간은 2026년 초 발트해에서 그의 북쪽 문턱에서 발생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흑해와 지중해에 이어 터키가 발트해에서도 러시아의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나토의 올해 최대 배치 훈련인 스테드페스트 다트 2026은 1월부터 3월까지 독일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눈에 띄는 점은 미국군이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이며 이는 많은 관찰자들이 미국의 지원 없이 나토가 작전할 수 있는 능력을 시험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그 빈자리를 누가 메웠을까요? 터키입니다. 나토 합동군 사령부 부른숨의 대변인 마티아스 벤커 대령의 말에 따르면 터키는 이번 훈련에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핵심 부대와 상당 부분의 부대가 터키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터키는 처음으로 나토의 상륙작전 사령부 역할을 맡았습니다. 해상 작전을 위한 지휘함은 터키 해군의 평가판 함정인 TCG 아나돌루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역사적인 첫 번째 사건이 펼쳐졌습니다. 무장한 바이락타르 TB3 드론이 TCG 아나돌루의 갑판에서 이륙하여 발트해의 해상 목표를 정밀 유도탄으로 타격하고 다시 탑승했습니다. 이는 동맹 역사상 처음으로 무장 드론이 평가판 함정에서 완전한 발사, 타격, 회수 사이클을 완료한 것입니다. 나토 사령관 잉고 게르하르츠 장군은 타격 후 터키 해군을 직접 축하했습니다. 독일 국방부 장관 보리스 피스토리우스와 독일 연방군 국방참모총장 카르스텐 브로이어 장군은 현장에서 착륙 과정을 관찰했습니다. 이제 전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터키 해군은 약 8,000km 떨어진 임무부대를 이동시켰습니다. 터키 군함이 이 규모로 발트해에 진입한 것은 처음이며 그곳에서 핵심 전력으로 효과적으로 정박했습니다. 이 훈련에는 미국이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필수 불가결함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미국의 지속적인 철수 시대에 러시아로부터 유럽을 방어하는 문제의 해답은 이제 주로 앙카라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러시아에게 이는 수세기 동안의 남쪽 벽이 이제 북쪽에서도 그에 맞서 일어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카드는 가장 미묘한 외교입니다. 터키는 나토 내에서 키이우와 모스크바 모두와 함께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국가입니다. 전쟁 초기에 이스탄불 회담을 주최했고 포로 교환과 곡물 협정을 중재했습니다. 한쪽 채널이 닫힐 때 터키는 열어둘 수 있으며 바로 그 독립적인 노선, 서방 제재를 감수할 만큼 독립적이면서도 동맹의 남쪽 관문을 지킬 만큼 필수적인 그 노선이 에르도안과 트럼프 간의 개인 채널을 앙카라의 지렛대로 바꿉니다. 트럼프가 나토에 대한 그의 의지를 의심하는 시기에 미국을 테이블에 유지할 수 있는 지도자 간의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더 가치가 있으며 그 자세는 전략적 자율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터키가 염두에 두고 있는 자율성은 유럽의 것과 다릅니다. 그것은 제도적 독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극화된 세계에서 여러 권력 중심과 동시에 거래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앙카라는 워싱턴이나 브뤼셀에 완전히 굴복하지 않습니다. 나토 내부와 외부에서 최대한의 여지를 활용합니다. 그래서 동맹국들이 예측하기 어렵고 바로 그 유연성 때문에 필수적입니다. 이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동전의 다른 면도 살펴볼 가치가 있습니다. 터키가 러시아와의 관계를 끊으면서도 완전히 다리를 불태우지는 않습니다. 터키는 터크스트림 파이프라인을 통해 러시아 천연가스를 구매하고 에너지 허브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로사톰이 건설한 아쿠유 원자력 발전소는 관광과 무역과 함께 두 경제를 결속시킵니다. 이것은 약점처럼 보일 수 있지만 터키 균형의 본질입니다. 앙카라는 러시아를 군사적, 지리적으로 제약하지만 경제적 문을 완전히 닫지는 않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중적 능력이 터키를 다른 나토 국가가 도달할 수 없는 크렘린 내부에서도 여전히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합니다. 러시아에게 결과는 애매합니다. 터키는 명백한 적도 아니고 믿을 수 있는 친구도 아니며 끊임없이 고려해야 하는 통제 불가능한 변수입니다. 그리고 강대국을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통제할 수 없는 이웃입니다. 잠시 멈춤. 이러한 독립적인 지정학적 분석은 알고리즘에 의해 억제됩니다. 좋아요, 한 단어 댓글, 그리고 구독은 이 비디오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하는데 직접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이제 모든 카드가 모이는 곳, 정상회의의 진정한 목적지로 향합니다. 나토가 결속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리고 러시아는 왜 그것을 두려워할까? 이 모든 카드가 7월 7일과 8일 앙카라의 한 테이블에 모일 때 실제로 걸린 것은 보이는 것보다 훨씬 크다. 앙카라 정상회담은 우크라이나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이 동맹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워싱턴은 유럽이 자체 안보의 대부분을 책임지기를 원합니다. 국방부는 이를 부담 분담이 아닌 부담 전가로 설명하며 미국은 자국의 반구와 인도태평양으로 무게를 옮기고 유럽은 자체 전통적 방어를 맡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트럼프의 성질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보다 더 크고 오래 지속되는 경향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냉전 이후 미국의 지도력에 의존해온 유럽의 안보 질서가 다시 쓰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1,400억 유로의 약속의 근본입니다. 거의 모든 부담을 유럽과 캐나다가 지고 있으며 미국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숫자는 단순히 키이우에 대한 지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스크바와 워싱턴에 대한 유럽의 메시지입니다. 나는 내 안보를 스스로 지킬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러시아의 진정한 희망이 숨겨진 곳입니다. 모스크바에게 이상적인 결과는 전장에서의 승리보다는 나토가 내부에서 균열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크렘린은 유럽과 워싱턴 사이에 모든 마찰을 부추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앙카라에서 트럼프가 포함된 선시 두 개국이 단일한 단합의 사진을 찍는 것은 러시아가 가장 보고 싶지 않은 장면입니다. 그리고 정상회의의 진정한 목적은 세계와 크렘린에 바로 그 장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테이블에서 구체적인 결정으로 어떻게 이어질까요? 유출된 초안 선언에 따르면 동맹은 러시아를 유럽 대서양 안보에 대한 장기적인 위협으로 정의하고 제5조에 대한 철통 같은 약속을 재확인합니다. 유럽 동맹국들과 캐나다는 우크라이나에 2년 동안 총 1,400억 유로의 군사 지원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세부 사항이 전체 장면을 요약합니다. 트럼프가 참석한 이번 정상회담은 여전히 러시아와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교량 국가인 터키에서 열립니다. 정상회담의 배경은 터키의 중요성을 더합니다. 최근 이란과의 전쟁은 나토의 남쪽 측면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드러냈고 터키는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흔들리는 대서양 횡단 신뢰의 시기에 동맹은 다시 한번 제5조에 대한 약속과 2035년까지 국방에 국민 소득의 5%를 지출하겠다는 목표를 재확인합니다. 선언문은 트럼프와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짧게 유지되었습니다. 심지어 젤렌스키도 그를 불안하게 하지 않기 위해 주요 세션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터키는 단순한 회의가 아니라 세계가 숨죽이고 지켜보는 미묘한 균형을 주취합니다. 그리고 7월 7일 나토 방위 산업 포럼에서 터키는 그동안 배제되었던 유럽 방위 기금에 접근하기 위해 자리를 잡습니다. 동맹이 가장 원하는 드론의 제조업체가 자체 메커니즘에 포함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 가능성이 테이블 위에 있으며 이 세 가지 모두에서 터키의 무게가 결정적입니다. 첫째, 휴전입니다. 유럽 지도자들의 지원을 받은 우크라이나는 조건 없는 휴전을 제안했습니다. 러시아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푸틴은 물러서지 않고 계속 도시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시장 전망도 연말까지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50% 이하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가능성 있는 단기 시나리오는 이 소모전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둘째, 어느 날 휴전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해 봅시다. 누가 이를 보장할까요? 여기서 터키의 역할이 결정적입니다. 앙카라는 몽트로의 체제와 터키 지휘하에 이스탄불의 해상 구성 사령부를 설립하여 우크라이나에 대한 평화 이후의 안보 보장을 위한 흑해 구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는 날에도 터키는 다시 흑해의 중심에서 평화를 유지하는 기계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위험한 것은 휴전이 아니라 우크라이나가 아닌 나토의 붕괴입니다. 트럼프의 철수 위협과 대서양 간 신뢰의 약화는 모스크바가 기다리는 정확한 시나리오를 부추깁니다. 그런 세계에서 터키의 전략적 자율성은 더욱 뚜렷해지며 다극 질서에서 여러 권력 중심과 동시에 거래하는 어떤 블록에도 얽매이지 않는 행위자가 됩니다. 어느 시나리오가 펼쳐지든 휴전이든 장기전이든 동맹의 약화든 흑해의 관문, 드론 생산, 모스크바로의 열린 선은 모두 같은 손에 남아 있습니다. 한 발 물러서면 그림이 선명해집니다. 터키는 흑해의 유일한 관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토에 필수적입니다. 그 바다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동맹이 원하는 드론을 제작합니다. 모스크바와의 다리를 유지하고 미국을 협상 테이블에 머물게 하는 개인 채널을 운영합니다. 바로 그것이 푸틴을 불안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흑해에서 그의 해군력이 제한되는 것은 해협의 폭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의 군대를 현장에서 묶어둔 무기는 그의 국경 너머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를 위협으로 규정하고 우크라이나에 1,400억 유로를 약속하는 정상회담은 여전히 러시아와 대화할 수 있는 한 국가의 땅에서 열립니다. 여기 역설이 있습니다. 모스크바가 가장 가까이 두어야 할 나토 국가가 가장 큰 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전쟁이 계속되고 흑해, 드론 에너지가 점점 더 중요해짐에 따라 그 역설은 더욱 뚜렷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의 열쇠가 같은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깃발들이 앙카라 위로 올라가면서 크렘린에 대한 메시지는 암묵적이지만 분명합니다. 흑해의 관문, 그리고 점점 더 나토의 미래로 가는 관문은 앙카라를 통해 이어집니다. 당신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댓글로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PPR 글로벌의 독점 분석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려면 구독하고 알림을 켜주세요. 저희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